37페이지 1번부터 제가 천천히 풀게요. 미리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1번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고요. 원자가 원래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얘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된다고 그랬었고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돼 있는데 이온이니까 양이온 아니면은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전하를 띠고 있다. 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다. 맞아요. 입자라는 게 가장 작은 기본 단위라는 뜻이니까 어쨌건 입자 수의 맞아요. 그래서 1번에 2번이고요. 3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4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띠니까 4번 틀렸고요. 5번 양이온은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이 전자의 총 음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했죠. 1번에 2번 S2가 마이너스 화 음이온이고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어요. 그리고 S 원자의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6이다 돼 있고요. 1번 화 이온이라고 했죠. 음이온은 화자를 붙인다 그지? 1번 틀렸고요. 2번 전자의 개수는 14개이다 14개이다 돼 있는데요. 16인데 2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14가 아니라 18개인 거지. 전자가 원래는 전자가 16개인데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만큼 얻는다 2개 그치? 그래서 18개가 된 거고요. 3번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고, 4번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서 형성된 거니까 틀렸고요. 답은 5번이에요.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작다. 37페이지 틀려요. 답이? 책이 달라? 옳은 거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옳은 걸 말한 거죠. 황화 이온이라고 하는데 틀렸다고 했고 이것도 틀렸고 18개니까 이것도 16개니까 그죠? 그래서 4번 5번이니? 5번 4번은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어서 형성됐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5번 원자 핵의 양 전하량이 전자의 총 음 전하량보다 작은 상태다 그지? 그래서 2번에 5번 다시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가를 보시면요 전자 2개가 나왔지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A 2가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가는 A가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래서 A 2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B는 전자 1개를 얻었죠. 그래서 B가 잘못됐네요. A 2가 플러스에 전자 2개를 잃은 거고 얘가 전자 1개를 얻어서 B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써놓고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가는 A 2가 플러스 나는 B 마이너스다 라고 써놓고 하세요. 1번 A 이온은 양이온, B 이온은 음이온이다. 맞죠? 2번 A 원자는 전자 2개를 잃고 A 이온이 된다. 맞죠? 3번 B 원자는 B 이온보다 전자의 개수가 1개 더 적다. B는 음이온이니까 그죠? 전자를 1개 더 얻은 거니까 원자는 더 적겠지. 답은 4번이네요. A 이온은 A의 2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A 2가 플러스, B는 B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 있다. 3번에 4번. 5번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절대 변하지 않죠. 전자 개수만 변하는 거고. 4번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는 전자 1개를 잃고 양이온이 된 건데 1가 플러스가 된 거죠.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가 플러스인 걸 찾으라는 문제고요. 4번에 5번.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전자 한 개가 튀어나왔어. 요거는 잃어버린 거고요. 만약에 B가 전자 아까 나왔지만 전자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쳐서 B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거, 음이온이 되는 거 반응식이 다르니까 그것도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에 두 가지 이온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리튬인데 뭐 그런 거 몰라도 어쨌건 3 플러스 3이잖아요. 원자핵의 양 전하량이 플러스 3이야. 근데 전자가 두 개밖에 없어. 그럼 가 같은 경우가 요 경우가 되겠죠. 얘가 가가 되겠죠. 전자 한 개를 잃고 지금 1가 플러스인 양이온이 된 상태고요. 나 같은 경우는 플러스 9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요 경우네요. 전자 하나를 얻어서 1가 마이너스 음이온이 된 거예요. 이게 나예요. 기억, 가는 원자일 때보다 원자핵의 양 전하량이 크다 돼 있는데요. 가는 원자 양 전하량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는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형성된 음이온이다. 여기 말씀드렸고 디귿 가와 나가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는 양이온, 음이온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5번에 2번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지만요. 원자핵의 양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6번 이제 몇 가 양이온이냐, 몇 가 음이온이냐 요거를 찾는 거예요. 가 같은 경우는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4인데 전자의 개수가 2야. 그러면은 전자 두 개가 모자란 거죠. 잃어버렸다는 소리고 그러면 2가 플러스가 되겠죠. 가는 2가 플러스 나는 전자 두 개가 더 많네. 그죠? 2가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그 위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다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가 더 많네요. 1가 마이너스. 나는 전자 한 개가 부족해. 그러면은 1가 플러스. 그래서 가나 다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고요. 가는 안녕하세요. 2가 플러스고요. 2번 나는 전자를 두 개 얻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다의 원자는 전자를 9개 가지고 있다는데요. 원자 상태일 때는 전자가 9개였지. 그지? 근데 지금 이온이 될 때 전자 한 개를 얻으면서 10개가 되고 음이온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건 3번에는 원자라고 돼 있었으니까 원자는 9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6번에 3번. 태워 우리는 지금 37페이지 6번을 풀고 있고요. 많이 놓치지 않았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4번은 라는 전자 한 개를 잃은 거게 되겠죠. 양이온이 됐으니까. 5번 나다라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므로 같은 이온이다 되는데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다르잖아요. 플러스 8, 플러스 9, 플러스 11이야. 다른 원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6번에 3번. 7번 원자가 전자를 가장 많이 잃었다. 잃은 건 양이온을 찾으시면 되고 그 숫자는 전자를 잃은 개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전자를 잃은 개수는 우리 양이온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판단한다. 그죠? 그래서 7번에 2번. 8번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 이런 거 잘 외워두세요. K 플러스 칼륨 이온 그지?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 이온이죠. 황산 이온. 황화는 S 이가 마이너스고요. 황화 이건 황이잖아. 황화 이온이고요. SO4 이가 마이너스 황산 이온.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헷갈리는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NH4 플러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NH3가 암모니아 여기에 수소 하나가 더 붙었고 양이온이 된 거 암모늄 이온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OH-는 수산화 이온이고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9번에 간이 전기 전도계를 통해 가지고 전기가 흐르는지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전기가 흐르는 거는 이온화되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증류수 물이니까 전기 안 흐르고요. 설탕 수용액 요거는 이온이 되지 않으니까 전기 안 흐르고요. 염화 나트륨 우리 잘 알지만 전기가 흐른다, 그지? 이온 음료도 전기가 흘러요. 이온이잖아, 이온 음료. 그래서 9번 1번 증류수와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2번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이온 음료는 전기가 통한다고 했어요. 2번 3번 증류수에 질산칼륨을 조금 녹이면 전기가 통한다. 질산칼륨이 이제 이온화되니까 전해질이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설탕은 농도를 진하게 하던 연하게 하던 설탕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9번에 4번이고요. 5번도 마찬가지로 맞다고 했죠. 9번에 4번. 10번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서 전기를 이제 흐르게 하는 건데 염화 나트륨에서 염화 나트륨은 NaCl이고 이게 분해가 되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화이온 나트륨이고 얘는 음극으로 갈 것이고요. 얘는 양극으로 간다. 서로 다른 극으로 끌려간다. 알겠죠? 그래서 10번은 답은 4번이에요. 11번 제가 이제 요거 색깔 꼭 외워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험에서 좀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자, 황산 구리에서 구리는 Cu2가 플러스야. 응? 볼게요. 황산 구리에서 Cu2가 플러스는 양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극으로 갈 거고요. 색깔이 중요하다는데 구리가 파란색이에요. 구리 이제 이온화된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가닌산은 없군요. 있네. 가망가닌산 칼륨 있죠. 그래서 MnO4 2가 마이너스는 이제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갈 거고 망가닌산은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온들이 극으로 끌린다는 거는 어떻게 아느냐? 이 색깔을 보고, 그죠? 보라색이 양극으로 끌려가구나. 아, 그럼 음이온은 양극으로 갔겠지. 파란색이 음극으로 갔다. 아, 그럼 파란색은 구리니까 양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색깔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황산 이온 있죠? 황산은 SO4 2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SO4 2가 마이너스. 황산 이온도 색깔은 없지만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양극으로 가겠죠? 이동하겠죠? 그리고 가망가닌산 칼륨이니까 K 플러스잖아. 칼륨 이온 K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음극으로 끌려가겠죠. 색깔은 없지만 끌려는 가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 안 되지만 가긴 간다. 알겠죠? 그래서 양극과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을 찾으시오 그랬는데 두 개만 찾았다. 그럼 틀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네 개 있고 더 있어요. 사실은. 왜?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질산이온이 하나 더 있네. 질산이온은 NO3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온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5개의 이온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저항에는. 자, 1번. 11번에 1번. 파란색 성분은 구리 이온이다. Cu2가 플러스라고 했었고요. 보라색 성분은 K 플러스니까 보라색 안 빌렸네요. 보라색 성분은 MnO4 2가 마이너스니까 음전할 수 있다. 2번 맞죠? 3번 칼륨 이온,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동은 한다. 알겠지? 그래서 11번에 3번이에요. 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4번 전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지금 파란색이 왼쪽으로 갔는데요.
전극을 바꿨어. 왼쪽으로 플러스 극이 오고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극이 오면 위치가 바뀌겠지, 그치? 네. 이동하는 방향도 바뀌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질산, 칼륨, 수용액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이게 전해질의 역할이라고 했죠. 물이 전기를 안 흐르기 때문에 전해질이 질산, 칼륨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온화되면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밑바닥을 이렇게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11번에 3번. 네. 자, 12번부터 앙금 반응 한번 찬찬히 풀어보세요. 20번까지. 아까 전에 우리 문제도 풀어봤지만 그거보다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요. 풀어봤으니까. 정호는 실력 탄탄도 풀어봤니? 잘했어. 조금만 기다리자. 잘했고. 풀어봐요. 풀었어. 응? 제가 흰색은 지웠는데 지금 여기 색깔 있는 것들 남겨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서 어차피 주로 나오는 두 개밖에 없지만 아요딘은 납하고 황화납 색깔 있는 두 개 정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찾아보세요. 그리고 염황은 탄산칼슘, 탄산바륨, 황산칼슘, 황산바륨은 흰색이다. 그죠? 앙금 파트는 그냥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풀어버리는 문제다. 알겠지? 네.
볼게요. 12번 문제를 보시고 염화 나트륨 질산 은이야. 그럼 염화 은 짝이 생성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염화 은 흰색이다. 1번 흰색 앙금 맞고요. 2번 생성된 앙금의 이름은 염화 은이다 맞고요. 3번 생성된 앙금은 물에 잘 녹지 않으니까 앙금이라고 했었고, 4번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는다. 네, 답은 5번이고요. 혼합 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치? 문제가 똑같죠? 12번에 5번. 13번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그냥 외워서 하시는 거니까. 가는 탄산 칼슘,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없어. 다 같은 경우는 없어. 라 같은 경우는 염화 은. 그래서 13번에 가와 라. 14번 미지의 수용액인데 아이오딘화가 있네. 그러면은 아이오딘화 납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여튼 아이오딘화 납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달을 보니까 PbI2 아이오딘화 납이 있네, 그죠? 그래서 노란색이고 아이오딘화 납. 14번의 기억은 보시면 가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 질산 칼륨은 오른쪽 달을 보시니까 질산 칼륨이 있는 게 보이겠지만 나에 칼륨이 있는 거니까 가에는 질산과 납이 있는 거겠죠, 그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나 수용액은 보라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되는데요. 나는 칼륨이 있으니까 보라색, 보륨, 디귿. 다에서 생성된 앙금의 색깔은 아이오딘 하나 노란색. 14번에 니은 디귿 4번이네요. 15번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 것 그랬는데요. 1번은 염화은 맞고요. 2번은 없어. 3번은 황산 바륨. 4번은 아이오딘화 납. 5번은 황화구리. CUS 검은색이죠. 15번엔 2번. 16번 앙금의 이름과 색깔 돼 있고요. 염화은은 흰색 틀렸고, 2번 탄산칼슘 흰색 맞죠? 황화구리 검은색이니까 틀렸고, 아이오딘화는 노란색, 황산바륨 흰색. 그래서 16번에 2번. 17번 아이오딘화 이온 보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 그러면 나비온이겠지. 17번에 5번. 18번 아까 전에 이제 비슷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은이 들어있으면 염화은이 될 거고요. 여기서 과량의 묽은 염산, 염화 이온과 만나서 염화은, 앙금 A는 염화은이 되겠죠. 그리고 걸 넣었어. 걸은 용액에서 묽은 황산과 만났을 때 황산 칼슘 아니면 황산 바륨인데 이 바륨이 있었죠. 그럼 황산 바륨 되겠죠. 18번에 1번. 19번 이제 질산은과 A를 변화 없어. B는 흰색 앙금이야. 그럼 염화 이온이 있었다는 거고요. 흰색 앙금 염화은이겠죠. 그러니까 B에는 염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C에 마찬가지로 염화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탄산 나트륨과 만났을 때 A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 염화나 칼슘이나 이런 게 없는 애들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A에는 1, 2, 5번 안 돼. 질산 나트륨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염화는 있었었고요. 위에서. 탄산 칼슘이 있을 때 흰색 앙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염화 칼슘이겠네. C는 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칼륨이겠지. 칼슘이 아니고. 19번에 3번. 20번 칼슘과 만나서 흰색 앙금이니까 탄산 아니면 황산이 있을 거고요. 나 불꽃 반응으로 노란색 나트륨이네. 황산 나트륨 아니면 탄산 나트륨일 건데 답에는 20번에 5번 탄산 나트륨만 있죠. 자, 서술형은 각자 풀어보고요. 1번 실력 탄탄 한번 볼게요. 자,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전원 장치를 연결하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넣었대요. 나 지점엔 질산 납 수용액을 각각 몇 방울씩 넣었대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이오딘화 이온도 있고 납 이온도 있으니까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 앙금, 그죠? 쭉 보니까 일단은 1번의 답은 4번인 것 같아요.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앙금을 생성한다. 그치? 일단 이거는 맞는 거네. 1번부터 볼게요. 양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 한 가지다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온들 중에서 음이온은 다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아요딘화 이온 I 마이너스, 하나씩 다 써보면요 NO3 마이너스,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질산 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산이네요. 얘는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칼륨 K 플러스, 두 번째도 아요딘이나 칼륨이고요. 질산납 PB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니까 음극으로 이동하겠죠. 지금 이온이 4가지 종류고 1번은 틀렸어요. 2번 음극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질산이온과 K 플러스이다 되는데 K 플러스는 맞지만 질산은 아니죠. 그래서 납이온 PB 이가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요. 3번 거름 종이의 한 가운데 흰색 앙금이 생성된다 돼 있는데요. 아요딘과 납은 이제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가에서 가와 나가 지금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가가 있고 여기 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애들, 이쪽으로 오는 애들이 만나서 여기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거죠. 그치? 가운데는 맞는데 색깔이 노란색이다. 그치? 그래서 1번에 3번도 틀렸고 4번 아까 맞다고 했었고요. 답은 4번. 5번 음극과 양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위치가 바뀌는데 앙금이 생성되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인데요. 아니지. 정극을 바꾸면 이렇게 가는 이쪽으로 갈 거고,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하니까 앙금이 생성되지 않겠지. 맞죠? 그래서 1번에 답은 4번이고요. 2번 1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죠? 가 같은 경우는 우리 염화은이 보이니까 염화은 쓰면 되고요. 나 같은 경우는 황산이 있고 바륨이 있네요. 황산 바륨. 다 같은 경우는 염화은이겠죠? 염화은. 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짝을 봐도 질산칼륨, 염화나트륨, 앙금 생성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변화 없음 이렇게 써야 될 거고요. 기억, 가와 나에서는 같은 종류의 앙금이 아니라 다른 거고요. 니은, 나와 다에서 생성된 앙금의 색깔은 모두 흰색이다. 그죠?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흰색이죠? 디귿, 나의 혼합용액에는 황산 바륨,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들어있다. 그렇죠? 혼합용액이니까 황산 나트륨에서 황산 바륨, 앙금이 생성되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따로 존재하고 있겠죠. 존재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고요. 리을 라에서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변화 없음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걸 토탈해서 풀 수 있는 문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온이 여러분들 2학년 됐을 때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리고 외울 것도 많고 해서 미리 좀 자세히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1단에서는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원자가 쪼개져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하를 띠기 시작했잖아요. 전하를 띠기 시작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거고, 전류가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단에서는 전기를 이제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는 흐르는 거잖아요. 그 흐르는 전기를 보통 움직일 동자 써서 동전기라고 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마찰해가지고
예를 들면 겨울에 뭐 이불 같은 거 하다가 번쩍할 때 있잖아요. 정전기라고 하잖아. 이때 정전기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다른 말로 과학에서는 마찰전기라고 해요. 마찰에서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울 거고요. 이 마찰전기를 배운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동전기, 전기의 흐름, 전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자, 48페이지에 전기 발생 마찰전기 볼게요. 자, 마찰전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전기고요. 정전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걸 다른 이름으로 마찰전기라고 해. 그래서 마찰전기, 정전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는 전기라고 하고요. 화살표 옆쪽에 보시면요,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정전기라고도 한다. 거기다가 한번 그냥 밑줄만 해놓으세요. 개념적인 거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떤 두 원자가 있는데 한쪽은 뭐 예를 들면은 양이온이 되는 애고 한 물체는 음이온이 되는 성질이 되게 강하다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순간적으로 부딪혔어. 아니면은 뭐 가까이 왔어. 그럼 얘가 어떻게 전자를 이렇게 뺏었어요.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될 거고 얘는 전자가 없어지겠죠, 그지? 뭐 더 있었겠지만 그림에서는 얘는 순간적으로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순간적으로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전하가 생긴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플러스 극, 얘는 이제 플러스 이온 지금요. 얘는 어쨌건 우리가 앞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걸 배웠었고요. 얘는 이제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이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마찰에 의한 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마찰 전기가 생기는 까닭인데 뭐가 움직여서? 전자가 움직여서. 알겠죠? 자,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을 시켰을 때 전자가 돼 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문에는 보면 원자 핵이 이동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지만 사실은 원자 핵은 이동하지 않고 항상 뭐가 움직인다? 전자만 이동한다. 알겠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전자가 많이 흐르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많이 흐를 것이고 전자가 뭐 조금 이동했다. 그러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전자를 잃으면 양전하를 띄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전을 띄는 거 오늘 앞에서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대전과 대전체라고 해가지고 우리 용어만 한번 알아볼 건데요. 대전은 전기를 띠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대전체는 어떤 물체가 순간적으로 전기를 띠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물체를 대전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 전기를 띠는 물체, 대전체. 그래서 문제는 대전된 어떤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텐데 대전체는 전기를 띠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과 대전체에서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요.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 돼 있죠. 거기다가 밑줄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체는 크게 이제 앞으로 양전하를 띤 대전체, 음전하를 띤 전하 대전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양전하를 띤 대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했던 거예요. 원자 핵에 있는 양 전하량이 전하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양 전하량이 더 작겠죠, 전하량보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지문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이온을 뜰 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전하량이 더 많을 것이고 양이온을 띈다 혹은 양전하를 띈다 할 때는 이제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전하량이 더 많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온화됐다는 건 뭔가 물에 녹아서잖아요, 그치? 그때는 이온이 있다고 하는 거고 지금은 물에 녹은 건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공기 중에서 전자를 띈 거잖아요. 이때는 전하를 띈다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용어만 바뀐 거예요. 앞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었지만 이번에는 양전하, 음전하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띌 때는 전하라는 말을 쓴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책에서는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마찰 해가지고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털가죽 같은 경우는요 양전하를 띠는 대표적인 물체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음전하를 띠는 대표적인 물체인데 요거 하기 전에 바로 밑에 보면요 대전되는 순서라고 돼 있어요. 이걸 대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를 잃거나 얻기 쉬운 순서를 학자들이 나타내서 순서로 배열한 건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요 털이 있고요. 얘가 항상 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양전하를 띠는 애고요. 털, 유리, 명주, 나무, 고무, 플라스틱. 그래서 털, 유, 명나, 곡불 이렇게 그렸었는데 보시면 이게 항상 순서라서 근데 책에 털하고 플라스틱을 비볐잖아요. 그 털 가지고 플라스틱을 비볐잖아요. 그러면 항상 털은 양전하를 띠고요. 플라스틱은 항상 음전하를 띠는데 얘는 전자를 잃기 쉬운 놈이고요. 얘는 전자를 뺏어오는 놈이에요. 얻기 쉬운 놈이고 얘는 뭐 경량성으로 따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가 더 큰 경우에는 더 잘 잡아당기는 전자를 더 많이 가져오는 애고요. 털 같은 경우는 경량성으로 따졌을 때 더 왼쪽에 있으니까 전자를 더 잃기 쉬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요 한 요 정도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유리와 고무를 비교했을 때 유리로 고무를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 털로 플라스틱을 비빌 때가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래서 얘는 항상 뺏기는 애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리고 얘는 항상 뺏는 애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명주와 나무를 비교했을 때 명주라는 건 천이에요. 천을 가지고 나무를 비볐어.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근데 천을 가지고 유리를 비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뭐 이 대전열을 가지고 외우셔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담임들이 그냥 외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그냥 지문으로 나올 거거든요. 털, 유, 뭐 나무, 고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주어지고 얘는 대전열이다 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는 말은 안 하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래도 외우셔도 좋고 어쨌건 시험에서는 우리는 아니면 뭐 교재에서는 항상 털과 고무 아니면 플라스틱을 비빌 거거든요. 고무는 풍선을 비빌 거야. 그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막대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항상 털로 대부분 비비니까 털은 플러스일 것이다. 그리고 고무나 플라스틱은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지문에 만약에 대전열이 나와 있다. 그럴 때는 상대적인 거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따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위로 돌아와가지고요.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플라스틱 빨대 마찰돼 있고요. 자, 이제 빨대와 털가죽에서 원자 핵과 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빨대도 중성 상태, 털가죽도 중성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숫자가 같지, 그지? 그런데 이걸 비볐어.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어디서 어디로? 털에서 플라스틱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한번 쳐놓을까요? 전자 이동 해가지고 화살표가 돼 있죠. 그래서 전자 이동이 앞으로는 뭔가를 마찰시켰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전자를 이동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전자를 뺏겼어. 전자를 잃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양전하를 뜰 거고요. 털처럼 전자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음전하를 뜰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처럼. 그래서 뭐 문제에는 고무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빨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비비게 될 거고 가끔씩 이제 유리를 비비기도 해요. 유리 막대 같은 거. 그래서 전자를 얻은 쪽은 음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은 쪽은 양전하를 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동그라미 정도만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그거는 대전열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3번 대전되는 순서가 돼 있고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 돼 있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다. 알겠지?
그리고 털류, 명나, 고, 뿔 이렇게 외우시고 왼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자를 읽기 쉬운 놈 해서 플러스 오른쪽은 전자를 뺏어오는 놈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잘 외워두세요. 4번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니까 뭐 잘 알 것 같고요. 뭐 스웨터 같은 거, 니트 같은 거 이제 입고 벗을 때 뭐 지직한다거나 아니면 겨울에 뭐 이불 같은 데서 지직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끼리 악수하다가 뭐 지직한다거나 손을 금속 막대에다가 손을 딱 잡았는데 지직한다거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이제 물을 만질 때도 가끔씩 지직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마찰 전기, 정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요.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다. 습한 여름보다는 건조한 겨울이나 봄 같은 때 이렇게 머리 빗다 보면은 이제 정전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닐랩 알죠? 엄마가 이제 주방에서 쓰는 비닐랩 이런 것들도 잘 빗는 이유가 그 정전기에 의한 현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웨터나 옷 같은 거 입고 벗을 때 지직하는 소리가 나는 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걸을 때 치마가 스타킹에 달라붙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라고 아시죠? 공기청정기 필터 자체도 정전기, 마찰 전기를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음전화를 띠고 있거든요. 그걸 끌어당기는 거야.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프린터 있죠? 그런 것들도 정전기를 이용한 거라고 해요. 마찰 전기. 그래서 뭐 드럼통 같은 경우는 양전화로 대전돼 있고 그 토너 가루 같은 경우는 음전화로 대전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서로 달라붙게 만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력에 대해서 용어만 좀 하고 좀 정리하고 쉴게요. 그래서 전기력이라는 건요, 전기를 띤 대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양전하와 이렇게 뭔가를 물체가 비볐어 아니면 마찰을 시켰어. 그래서 양전하, 음전을 띄면 다른 전하니까 서로 간에 뭐 붙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힘이 작용하겠죠. 예를 들면 양전하, 음전하 사이에는 이제 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인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다른 전하끼리 서로 다른 길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힘자가 잡아당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청력이라고 해서 자석하고 똑같아요.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 잡아당기잖아요. 올 인력하고 청력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척자는 배척하다 할 때 밀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서로 같은 전하끼리 이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해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전기력에는 인력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끼리니까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끼리 작용하겠죠. 청력은 서로 같은 전하끼리니까 플러스나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작용하는 거, 밀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두 물체가 같은 전하를 띌 때와 두 물체가 다른 전하를 띌 때 되는데요. 두 물체가 예를 들면은 뭔가를 비벼가지고 양전하를 띄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같은 전하를 띄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요. 하나는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켰어요. 뭐 비벼가지고 다른 걸로 비볐겠죠.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간에 잡아당기겠지, 그렇지? 이걸 인력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앞으로 왠지 많이 문제를 많이 볼 텐데 어떤 막대에다가 여기다가 털 가죽으로 문질렀어요. 이거는 플라스틱이야. 그리고 털로 이렇게 문질렀어. 그러면 털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털은 플러스가 됐겠지.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됐겠지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요 48페이지 아래쪽에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돼 있죠. 그래서 털가죽으로 빨대 A를 문질렀다. 이렇게 되면요 털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걸 스스로 이제 생각하거나 아니면 책에다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앞으로 그죠? 그래서 빨대 A는 마이너스가 됐겠지. 털가죽은 플러스가 됐겠지. 그럼 순간적으로 얘는 양전하, 얘는 음전하로 대전됐으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가요.
그런 것들 나오는데요. 이제 문제 많이 볼 텐데 캔 있잖아요. 금속 캔. 음료 캔은 이렇게 뭔가를 비벼. 다 먹고 난 다음에 털 같은 걸로 비벼요. 캔이에요. 여기다가 털로 얘를 비볐어. 그러면 얘가 비비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비빈 상태에서 얘를 털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이렇게 끌려온다. 이렇게 왜?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문제를 많이 보게,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우리 1, 2, 3, 4, 5번 간단하게 보고 쉴게요. 자, 1번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맞고요. 2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서 원자 핵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3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OXX. 2번 자, 마찰을 시켰어. 털은 플러스가 되고 플라스틱은 음전화로 대전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에는 음전화의 양이 양전화의 양보다 많아진다. 전자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해 왔죠. 2번 마찰 후 플라스틱 막대는 음전화, 털가죽은 양전화. 3번 대전열이고요. 털류, 명락, 곡불. 자,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했어요. 고무풍선은 음전화로 대전되고요.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상대적인 거니까 왼쪽에 있어서 양전화로 대전되고요.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되겠죠. 자, 4번의 지문을 보시면요. 빨대 A와 빨대 B를 각각 털가죽에 문질렀어요. A도 플러스 B, A도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A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B도 마이너스예요. 얘도 음전화, 얘도 음전화니까 같은 전화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겠지. 그래서 1번은 두 물체가 서로 다른 플라스틱과 털가죽이었으니까 서로 다른 전화로 대전되고요. 빨대 A와 B는 서로 같은 전화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전화로 대전되므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한다고요. 5번은 3번이고 같은 전화니까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는 걸 찾으시면 돼요. 네. 5만 쉬었다 갈게요.